자,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 공급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택 공급, 보통 이제 우리는 주택이라는 것은 건설이라는 것 자체를 놓고 그리고 공급 이렇게 두 단계에 이루어져서 판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건설이라는 게 구성됐을 때는 일단은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등록 문제라는 게 발생을 했고 그 등록과 관련돼서 결국은 사업계획 승인이었죠. 콕 찍어주는 거. 그래서 등록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자, 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자, 이때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공급이라는 것은 일단 잘 공급되는 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첫 번째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급이라는 게 전제됐을 때 공급은 무주택자에게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 질서 결항 금지라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공급 질서에서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가 집을 가져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거 아니냐. 자, 그래서 공급 질서 결항 금지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문제점과 관련돼서는 바로 이제 여기에서 땅값이라는 것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집은 아주 비싸요. 근데 대부분 모델하우스를 보고 우리가 집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보고 집을 사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있는 땅이나 집은 전부 다 건설회사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 것이다 보니까 등기가 그쪽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팔아먹어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당권 등 설정을 함부로 못 하게끔 저당권 등 설정 제한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 될 수 있는 경우가 투기세입니다. 그러니까 투기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들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투기 관련되어 있는 지역들에서 집을 갖다가 대파는 문제점을 갖다가 막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투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된 문제점 있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제되면서 전매를 제한하는 문제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공급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할 줄 알면 되겠죠. 그래서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자체에서 적용되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놓고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주택 공급에서 첫 번째는 것이 저당권 등 설정 제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 제한이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땅만 갖고 있을 때, 땅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여기에다가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땅 주인은 누구냐? 그죠? 여기에 대해서 등기는 당연히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겠어요? 사업자 이름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사업자가 등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투자를 했다는 것은 입주자를 모집했다는 소리가 되고 입주자를 모집을 했다는 소리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자가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업자가 여기를 팔아먹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투자가 되는 입주자 모집이 되면 바로 이때부터는 이 땅을 팔 수 없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부기등기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땅을 팔아먹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과 동시에 부기등기라는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땅을 팔아먹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건물이 세워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건물이 세워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 건물도 등기를 하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되겠어요? 사업자 등기로 될 겁니다. 그죠?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 이름으로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유권이 이전받기 전까지는, 그죠?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자 거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팔아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뭐 해야 되겠어요? 부기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전이라는 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전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서 결국은 부기 등기라는 걸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와 부기 등기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이전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나한테 이전이 되어야 비로소 이제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나에게 이전되기 전까지는 손을 못 대게끔 이렇게 막아놓은 방식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저당권 등 설정 제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저당권 등 설정 제한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 선분양으로 소유권 이전까지는 대지나 주택이 건설회사 소유이므로 함부로 매매나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제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저당권 등 설정 제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0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에서 저당권 등 설정 제한이 나오는데, 자, 거기 밑줄 친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입주자 모집하는 그때 승인 신청일. 자, 이때부터, 그렇죠? 이때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있죠? 자,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며칠까지가 있어요? 60일까지. 자, 그러면 여기 60일 이후부터는 이제는 저당권 설정 제한이 풀리는 거예요. 그때는 저당 잡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시작 시점부터 여기 끝의 시점, 요 시점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후부터는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안에서는 할 수 없게끔, 그러면 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부기등기. 그러니까 부기등기라는 제도를 만들므로 인해서, 부기등기라는 504페이지 나와 있는 이 부기등기라는 제도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만든 건데, 그럼 부기등기는 믿을 수 있어서 하는 겁니까? 믿을 수 없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믿을 수 없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믿을 수 없어서 부기등기 한다면 국가 똘마니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믿을 수 있지. 그래서 국가 똘마니는 제외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가 똘마니는 제외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잘 해 두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등기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고,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라는 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부기등기는 대지나 주택의 매매나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등기부에 따로 기재를 해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므로 부기등기하는 거니까 국가 똘마니는 제외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출형 문제 이렇게 나와요. 저당권 등의 제한을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결론은 부기 등기하는데 주어는 누구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기 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주택의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요, 투기과열지구라는 형태가 나오는데, 투기과열지구라는 걸 보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청약이나 전매제도 등을 강화하여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 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이게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자, 근데 이 투기 과열 지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재검토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검토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또 하나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공급이라는 전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공급이라는 게 구성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급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당연히 여기에도 제대로 공급을 해야 되니까 공급적 문제도 전문가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심의를 받아야 돼. 근데 이 공급의 전문가는 누가 되느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이 바로 심의 대상인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는 그죠? 뭐 도시계획위원회 뭐 이런 게 아니라 공급이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애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정심의. 아시겠죠? 공급 나오면은 누가 나온다? 주정심의가 나와. 그래서 공급 이꼬르 주정심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재검토 문제가 생기는데 재검토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계획에서 공부할 때 재검토 나오면은 무조건 5년이야. 그렇죠? 재검토 나오면 무조건 5년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예외가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요. 그렇죠? 바로 공급에서 재검토는 반기마다입니다. 이게 예외예요. 그러면 공급에서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오네요. 자, 공급의 전문가 심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정심의가 나오고, 그리고 그 재검토는 바로 반기마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반기마다 한다. 자, 그런데 이때 투기과열지구가 있고 조정대상 지역이 있는데 자, 지정은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자,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은 조정해야 돼요. 조정은 한 명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명이 해야 되겠습니까? 한 명이야. 그러니까 한 명이 하는 거니까 조정은 오직 누구만이 한다? 국장이 합니다. 아시겠죠? 국장. 자,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시도지사 국장이 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오직 국장이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든 조정대상지역이든 간에 어쨌든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권자하고 조정권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권자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권자는 달라요. 근데 재검토 문제가 생길 때는 반기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재검토는 딱 한 사람이 대표로 하는 거야. 그게 누구냐? 국장입니다. 그래서 둘 다 국장에 의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둘 다 재검토는 국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오셔서요. 여기 문장 자체 보면은 지금 재검토가 나왔는데 누가 나와 있어요? 장관. 그럼 재검토는 장관 나왔으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투기과열지구가 나오든 조정대상지역이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재검토는 장관이에요. 그 대신 1년마다 한다 있습니까? 반기마다 한다 있습니까? 반기마다. 그렇죠? 1년마다가 아니라 반기마다. 그래서 반기마다 요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주정심의가 나오는 거예요. 주정심의 안 나오면 안 돼요. 여기는 무조건 주정심의가 나와야 됩니다. 공급 나오면 주정심의예요. 아시겠죠? 공급심의는 주정심의입니다. 무조건. 뭐 중앙위원회, 뭐 지방본위원회 이런 거 아니라고. 그냥 공급 나오면 그냥 주정심의. 자, 조정대상지역 나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로 청약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청약, 전매제도 등을 강화할 필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오직 누구만 지정한다고요? 장관만. 됐죠? 장관만. 그래서 결국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장관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형태는 시도지사나 국장이 하는데 조정이라는 말은 조정은 혼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정사는 혼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 나와 있죠. 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유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 보시면은 조정대상지역이 나와 있죠. 자, 그때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장관.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고, 그때 누구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랬죠? 그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국장이 지정한다는 사실, 요것만 주의를 꼭 해두시면 됩니다. 이제 공급의 형태에서 전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전매는 주택을 분양받은 후에 바로 다시 파는 행위입니다. 자, 이걸 금지시켜 놓은 겁니다. 자, 52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전매가 나와 있는데 523페이지 보시면은요, 예외가 나와 있죠. 예외 형태에서는 전매를 허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전매가 안 돼. 근데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의해서 거기에 박스 형태로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그죠? 이전을 하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서 이주하는 경우, 그러면 자, 세대원 전원이 국내로 가든 국외로 가든 이전을 하거나 이주를 하게 되버리면 이때는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예외가 있어요. 수도권 안에서는 제외되는 겁니다. 그죠? 수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건 안 돼.
예외보다는 특징이랄까요? 특징. 국내에서는 수도권 안에서는 제외된다는 특징이 있고 국외인 경우에서는 체류가 포함됩니다. 2년 이상 해외 체류. 그렇죠? 그래서 국외에서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 대신 전원이 옮겨야 돼. 전원이. 그죠? 전원. 그러니까 전원이 이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일부가 이주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전원이 이주를 해야 돼요. 전원. 그래서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보면 전원이 하는 경우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딱 7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7번. 자, 증여 나와 있죠. 증여. 배우자 증여. 그죠? 자, 근데 배우자 증여인데 만약에 전부를 증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집안주에 줘버린 거야. 그래서 증여만 일부입니다. 그렇죠? 증여만 일부. 그래서 일부 증여.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요것만 일부 나와. 나머지는 다 전부야.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면서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몇 년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2년 이상. 이게 예외라, 특징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2년 이상. 1년이 아니고. 자,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그죠? 주택 상환 사채. 469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면은 주택 상환 사채가 나와 있을 거예요. 주택 상환 사채인데 주택 상환 사채를 잘 보면은 자, 일단 도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사채가 붙어 있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도시가 붙어 있으면 이건 오직 지자체만 발행합니다. 근데 도시가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발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85페이지 가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 나와 있을 거예요. 뭐가 붙었죠? 도시가 붙었죠? 여기는 누구만 발행한다고? 지자체만.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안 붙으면은 민간인도 발행할 수 있는 거고, 도시가 붙으면은 지자체만 발행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여기는 민간인도 발행한다는 것은 공도 발행을 할 수 있는 거고, 쉽게 말해서 행정청, 비행정청, 그죠? 다 발행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채야. 공채가 아니잖아. 공채가 아니니까 행정청은 발행하면 안 되지. 그럼 누구만 발행한다는 거예요? 비행정청만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정청은 공사잖아. 민간인도 돼. 그러면 민간인도 발행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의 대표는 누구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사채.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채 형태하고 여기 있는 도시가 붙어 있는 채권의 형태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럼 민간인도 발행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민간인이 발행한 거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보증 문제 생기는 거예요. 자, 지자체만 발행하는 경우는 보증 문제가 생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는 무기명 증권이에요. 돈하고 똑같이 써. 근데 여기는 무슨 증권이냐? 기명 증권이야. 요 차이점. 자, 그래서 도시가 붙어 있는 채권이냐, 도시가 안 붙어 있는 채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도시가 붙어 있는 채권은 지자체만 발행하고 보증할 필요 없는 거고, 무기명 채권인데, 도시가 안 붙어 있는 채권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발행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보증 문제 생기는 거고, 그리고 기명 채권 문제 생기는 거고. 근데 이건 사채니까 행정청은 발행하면 안 돼. 공채가 아니니까. 그래서 행정청은 발행할 수 없고, 그러면 비행정청이 발행하는데 그 대표는 누가 발행하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고, 그리고 민간인은 등록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다. 자, 이게 주택 상환 사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 이제 주택 상환 사채가 뭔지만 알면 돼요. 그죠? 주택 상환 사채가 어떤 의미로서 도시가 붙어 있다, 도시가 붙어 있지 않다. 자, 요 의미만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입주자 저축이 나오는데요. 입주자 저축이라는 말은 청약저축. 그렇죠? 청약저축. 그래서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 미리 입주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청약저축이죠. 그러니까 청약저축은 계좌가 몇 개다? 하나. 그렇죠? 청약저축은 계좌가 하나.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71페이지 보시면 입주자 저축하고 나와 있죠. 자, 입주자 저축. 장관은 주택을 공급하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누가 할 수 있다? 장관.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주택 상환 사채는 무기명 증권이다라고 하는데, 자, 주택 상환 사채는 무기명 증권이 아니고 뭐에 해당된다 했어요? 기명 증권. 무기명은 돈하고 똑같다 했어요. 그때는 도시가 붙어 있는 거야. 도시 땡땡 채권. 도시 땡땡 채권 나오면 무조건 무기명이에요. 근데 도시가 안 붙어 있고 그냥 채권, 사채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냥 채권이 나오면은 기명이야. 이제 요것만 여러분이 주의를 잘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법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30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이었고,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핵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나왔네요. 준주택이란 옥이다 노주택입니다. 그렇죠? 옥이다 노주택. 자, 오피스텔이라는 게 있고요. 다중생활시설이 있고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노유자시설이라고 해서 또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옥이다 노까지 외우면 또 헷갈려요. 옥이다 노주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때 기숙사가
주택의 대표로서 이쪽으로 팀장으로 왔다 그랬죠? 그래서 오기다 노주택. 그래서 기숙사가 준주택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건축법상에서 시행령상에 주택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내용들이 쭉 여러 개가 구성될 때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서 주택법상의 준주택이 기숙사를 이쪽으로 빼오면서 오기다 노주택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 자, 부대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 그죠? 우리가 아파트 생활하는데 꼭 있어야 될 시설은 부대시설. 그리고 복리시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한 시설이라고 그랬죠. 그죠? 편리한 시설. 이것이 복리시설. 그리고 기간시설이라는 것은 연결시에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연결시에 사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연결이 필요한 시설이에요. 연결이 필요한 시설. 그러면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결을 하게 되면 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라는 말에는 연결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알겠죠? 연결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간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간선. 꼭 주의하세요. 자, 등록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연간 20개 이상이에요. 그렇죠? 연간. 우리가 보통 단독주택은 호라 그러고 공동주택은 세대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연간 20개 이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연간 20개 이상. 자, 그래서 결국은 등록은 반드시 20개 이상이 되고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납부금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에 땅값을 올리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납부금 자체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안 해버리면은 집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려대나 연세대학교가 납부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안 갈 거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 납부금을 많이 받아도 가려는 학생들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금을 못 올려. 왜 못 올리겠습니까?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자, 그게 바로 이제 납부금의 상한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도 마찬가지죠. 분양가 자체에서도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끔. 근데 만약에 이걸 시도지사 간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하고 막 올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나라에서 판단해야 돼.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누가 결정한다? 장관이.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장관이 결정하는 거고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도 조정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누가 한다 했어요? 장관이.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와 조정 대상 지역은 장관이 결정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와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택상환사채는 김영증권이다. 그렇죠? 왜? 도시가 안 붙었으니까. 앞에 도시가 붙으면 무기명증권, 도시가 안 붙으면 김영증권. 그렇죠? 그래서 주택상환사채는 도시가 안 붙었으니까 무슨 증권이다? 기명증권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또 11월, 12월 과정 동안 몸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 뭐 도시개발법도 있고 도시비 주관경 정의법도 있고 농지법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하시면서 이렇게 읽을 때마다 여기 있는 용어 정리 보시면서 이 뜻이 이런 말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거기에 단어가 어렵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찾아보셔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보셔도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법 중에서 우리 국토계획법 그리고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이 세 개 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이 세 개 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스터만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5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건축법인 아니 그 농지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은 어느 정도 나올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정리하셔서 찍으셔도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5개, 6개 맞힐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50점 이상 다 맞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카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막 생기고 이런 것을 좀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공인모 쪽에서는 이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용어 정리했던 부분으로 어쨌든 마무리한 것만으로도 다행히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할 따름이죠. 저도 그리고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같이 1년 동안 여러분들과 꾸준히 하고 싶었고 또 제 강의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해오려고 또 준비도 다 해놓으시고 막 1년 동안 계획도 작성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아쉽습니다. 그런데 더 좋으신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선생님 하더라도 충분히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 꼭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있죠?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서울 공인모 쪽으로 해서 서울 학원에서 문의하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참조를 하고 싶으면은 서울 학원 쪽에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인모는 떠나지만 아무튼 어디서든지 여러분들과 꼭 이 쫄지마 공법은 함께 할 겁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